지금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야.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 달고 삼성전자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 하이닉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경이로움 그 자체야. 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의 파트너이자 AI 시대의 심장을 만드는 SK 하이닉스야.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실적 잘 나왔다, 주가 올랐다 수준의 겉핥기식 뉴스가 아니야. 도대체 하이닉스가 어떤 기술적 해자를 팠길래 전 세계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제품 달라고 아우성치는지, 그리고 증권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던 목표주가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실현 가능한 미래인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야.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너희 계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이야. 꽉 잡아. 지금부터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우주선에 탑승한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2025년 4분기와 연간 실적이야.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기적에 가까워. 지난 2023년 반도체 혹한기 때 기억나?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격은 폭락하고 조 단위 적자 내면서 회사가 망하니 많이 하던 그 암울했던 시절 말이야.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하이닉스는 그 모든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왔어. 영업이익이 단순히 흑자 전환한 수준이 아니야. 과거 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우는 압도적인 숫자를 찍어냈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게 정석이거든. 그런데 이번 실적은 기존의 사이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불황의 꼴을 지나자마자 완만한 회복이 아니라 수직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이유는 단 하나야.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이지. 하이닉스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D램 만들고 낸드 만드는 평범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야. 엔비디아의 GPU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AI 가속기의 필수 부품을 만드는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도대체 삼성전자는 뭐하고 있길래 하이닉스가 혼자 저렇게 날뛰면서 추월을 당하는 거냐고.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 격차가 숨어있어. 바로 공정의 차이야. 하이닉스는 HBM을 쌓아 올릴 때 MRMUF라는 기술을 사용해 칩과 칩 사이를 액체 형태의 보호제로 채워서 굳히는 방식인데, 이게 열을 방출하는데 아주 탁월해. 반면에 경쟁사는 다른 방식을 고집하다가 수율 잡는데 애를 먹었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엔비디아의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고전했지. 이 기술적 선택의 차이가 2026년 현재 1등과 2등의 격차를 넘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시리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야. 젠슨 황이 매일같이 외치는 게 뭐야. 더 많은 HBM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사실상 SK 하이닉스 하나뿐이라는 게 팩트야. 물론 다른 경쟁사들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어. 지금 HBM3 22단 제품이 주력으로 팔리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이제 막 8단 제품 수율 잡느라 땀을 흘리고 있잖아. 하이닉스는 벌써 그 다음 세대인 HBM4를 준비하고 있고 16단 제품까지 로드맵을 짜놓은 상태야. 이건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하이닉스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고 경쟁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형국이라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올해의 전망이야.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확산기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만 수요가 폭발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자동차까지 AI가 탑재되기 시작했어. 이 기기들이 AI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해서 모바일용 고성능 D램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하이닉스는 HBM에서 번 돈을 바탕으로 이런 차세대 일반 D램 시장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확실하게 쥐고 있어.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하이닉스의 가격 결정권이야. 과거 메모리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었어. 고객사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깎아줘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HBM은 고객이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없는 공급 부족 상태야.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리지. 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생산할 HBM 물량의 대부분을 솔드아웃 시켰어. 이미 팔 곳이 정해져 있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뜻이지. 재고 걱정 없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기만 하면 찍어내는 족족 엄청난 마진을 남기며 팔려나가는 꿈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150만 원까지 부르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면 너무 허황된 꿈처럼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적 추정치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가보지 않은 길이야. 만약 이 숫자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해.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봐도 하이닉스의 성장성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야. 반도체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이 존재했고 영원한 상승은 없어. 경쟁사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며 HBM3이 수요를 잡고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또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IT 수요 둔화 같은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도 항상 도사리고 있지.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비견될 만큼 거대한 산업의 변화야. 이 변화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AI 메모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이닉스의 전략적 움직임도 아주 기민해.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게 아니라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 이제 메모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연산을 돕는 두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거든. HBM사부터는 로직 다이, 즉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메모리에 통합될 예정이야. 이렇게 되면 메모리 회사가 팹리스나 파운드리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 기술적 융합이 일어나 하이닉스는 이 흐름을 주도하며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볼게. 지금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섣불리 매도 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어 보여. 슈퍼사이클의 파도가 아직 높고 거세니까 그냥 즐겨도 돼. 다만 신규 진입을 노리는 친구들은 고민이 될 거야.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상투 잡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야. 하지만 긴 호흡으로 2026년 연말까지 혹은 그 이후의 AI 세상을 그려본다면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여.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야. 엔비디아를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다면 그 엔비디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하이닉스가 가장 확실한 대안 투자처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이닉스의 기초 체력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야. 과거에는 D램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반토막 나고 적자를 걱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HBM이라는 강력한 방패와 창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 D램 가격이 조금 흔들려도 고마진의 HBM이 전체 이익을 방어해주고 끌어올려주는 구조가 완성되었지. 현재는 이익의 질이 달라졌고 체력이 강해져서 이런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를 봐도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지배적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지. 그들은 알고 있어.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국뽕이라고 말하는 애국심을 빼고 냉정하게 글로벌 관점에서 봐도 지금의 SK하이닉스는 매력적인 투자처임이 분명해. 물론 주식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조금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따라서 무조건적인 낙관론보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예민하게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하지만 큰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도의 방향은 명확해.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그 대세의 핵심 파트너는 SK하이닉스야. 결론적으로 2026년은 SK하이닉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야. 꿈의 숫자라고 불리던 영업이익 100조 원 도전, 그리고 주가 100만 원 시대를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어. 지금 당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의 진보와 그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봐야 해. 내가 쥐고 있는 그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증거야. 흔들리지 말고 이 거대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길 바랄게.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HBM이 정확히 뭘까? 그냥 D램을 여러 개 쌓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예술이야. 기존에는 칩을 평면으로 배치해서 전기를 연결했어. 그런데 데이터가 다닐 길이 너무 멀고 좁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칩을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고 그 칩들의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극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야. 이게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야. 하이닉스는 이 TSV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MR, MUF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칩을 쌓을 때 칩과 칩 사이를 접착하고 보호하는 물질이 필요해. 경쟁사는 필름 같은 걸 끼워 넣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칩이 얇아지고 층수가 높아질수록 칩이 휘어지거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하이닉스는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빈 공간을 꽉 채우고 굳히는 방식을 택했지. 이렇게 하니까 열 전도율이 훨씬 좋고 칩이 휘어지는 것도 막아주며 생산 효율도 월등히 높았어. 이 기술 하나가 수조 원의 이익 차이를 만들어낸 거야.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HBM의 가능성을 보고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해왔어. 남들이 돈 안 된다고 쳐다보지 않을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결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지. 이런 뚝심 있는 경영과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저력 때문이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내는 DNA가 이 조직에 살아 숨쉬고 있어.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HBM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거야. HBM사는 기존의 규격을 뛰어넘는 맞춤형 메모리의 시대를 열 거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AI 칩을 만들고 싶어해. 범용 칩이 아니라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전용 칩 말이야. 그렇다면 메모리도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야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HBM을 개발하고 공급할 준비를 마쳤어.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함께 칩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파트너십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야. 이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하나 더 쌓는 것과 같아.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하이닉스는 아주 건강해지고 있어. 벌어들인 돈으로 차입금을 갚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지. 곳간이 든든해지니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져. 청주와 용인에 짓고 있는 새로운 공장들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는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어. 물론 지금은 공급 부족이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오더라도 하이닉스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돛을 펼쳐야 배가 순항할 수 있잖아. 지금 반도체 산업의 바람은 명확하게 AI를 향해 불고 있어. 그리고 그 바람을 가장 잘 타고 있는 배가 바로 SK 하이닉스야. 역풍을 맞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 순풍에 돛을 단 배에 올라타서 그저 그 항해를 즐기면 돼. 혹자는 말하지 반도체는 이제 끝물 아니냐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전기를 발명했듯이 AI는 이제 막 인류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아직 AI가 바꿀 세상의 1%도 보지 못했다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지배하고 로봇이 가사를 돕고 신약 개발을 AI가 하는 세상이 오면 데이터의 양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날 거야. 그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야. 그렇기에 이 산업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확신해. 물론 주가는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험난한 파도도 만나겠지.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 과정의 흔들림은 견뎌낼 수 있어. SK 하이닉스의 목적지는 명확해.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기술 초격차를 통한 압도적 1위. 이것이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길이야. 너희가 할 일은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거야. 단기적인 뉴스나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과 기술의 진보를 확인하면서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우상향하는 방향성에 올라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성공한 투자자야. 매일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 기술에 더 관심을 가져보길 권할게. 너희의 소중한 자산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 SK 하이닉스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질주의 끝에서 너희는 웃고 있을 거야. 이제 시선을 좀 돌려 경쟁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야. 삼성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가진 거인이야. 언제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무섭게 추격해올 수 있어. 실제로 삼성은 턴키 전략을 내세우고 있잖아.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을 공략하고 있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삼성의 추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런 건전한 경쟁은 오히려 하이닉스에게 득이 돼. 독주 체제에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야. 경쟁자가 있어야 1등이 더 빛나는 법이니까. 또한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와 수율 관리 능력은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이닉스가 가진 이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해자야. 마이크론이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 사이에 하이닉스는 더 멀리 달아날 거야. 2026년은 HBM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 해가 될 거야. 하이닉스는 이미 TSMC와의 동맹을 통해 HBM사의 주도권을 쥐고 갈 준비를 마쳤고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칩의 두께를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또 한 번의 기술적 퀀텀 점프가 일어날 거야. 경쟁사들이 MR, MUF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동안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단계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거야. 이게 바로 기술 리더십이지. 남들이 걷기 시작하면 뛰고 뛰기 시작하면 날아가는 전략이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남들이 의심할 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이닉스가 적자에 허덕일 때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기회야. 고점 논란이 나오고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어. 왜냐하면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앞으로 찍힐 실적들이 고점 논란을 잠재울 거야. 분기마다 발표될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한 단계씩 레벨업 시킬 거라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어. 그리고 그 혁명의 엔진이 바로 반도체야. SK 하이닉스는 그 엔진에 들어가는 최고급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연료 없이 엔진은 돌아갈 수 없잖아. AI 세상이 확장될수록 하이닉스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거야. 너희 포트폴리오에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을 거야.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구조적인 성장의 궤도에 올라탔고 그 궤도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이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오늘 내용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하자.